오두막 편지 세 번째. 안으로 귀 기울이기. 인간의 가슴을 잃지 않는다면. 추석을 앞두고 연일 음산한 날씨 때문에 풀을 쏘아 놓고도 미처 창문을 바르지 못했다. 가을날 새로 창을 바르면 창호에 비쳐드는 맑은 햇살로 방안이 아늑하고 달빛도 한결 푸근하다. 이제 산중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날마다 군부를 짚어야 한다. 들녘에 풍년이 들면 산중에는 흉년이 든다는 말이 전해져 온다. 올해는 다행히 비바람이 순조로워 가을 들녘마다 이삭과 열매가 풍성하게 여물었다. 그러나 산중에는 가을 열매들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오두막 뒷곁에 있는 17그루의 산 자두나무의 열매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 해마다 주렁주렁 열리던 세 그루의 해묵은 돌배나무도 올 가을에는 열매가 달리지 않았다. 넝쿨은 전이나 다름없이 무성한데 달에도 전혀 열리지 않았다. 오미자의 빨간 열매도 눈에 띄지 않는다. 산 너머에서도 가을 열매가 열리지 않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들녘에 풍년이 들어 거두어들이는 일에 바쁠 테니 산에는 눈을 돌리지 말라는 소식인가. 산의 열매가 풍성할 때는 들녘 곡식이 시원찮은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곡식이 모자랄 테니 산에 가서 열매라도 거두라는 뜻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올 가을 이곳 산중에는 전에 없이 가을 열매를 보기가 어렵다. 그 원인을 헤아려 보니 꽃이 필 무렵 이상 저온에다 비가 자주 내리는 바람에 꽃가루의 촉매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한창 꽃이 필 무렵 날씨가 굳어 촉매 작용이 안 되면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런 사실이 요 며칠 동안 화두처럼 맴돌면서 인간사의 이런 일 저런 일을 생각해 했다. 추석 연휴 덕에 한때나마 바깥 세상 소식을 안 보고 안 들었을 테니 우리 속들이 그만큼 평온하고 정결해졌을 것 같다. 우리는 이 시끄러운 정보화 사회에 살면서 그렇게 요긴하지도 않은 그 많은 정보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 상처를 입고 있는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 그들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말과 시시콜콜한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어째서 우리가 낱낱이 말려들고 얽혀들어 우리들의 말짱한 의식을 얼룩지게 하는가. 인간 생활의 수많은 영역 중에서 그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정치인데 어째서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들은 하나같이 정치판만을 과다하게 그리고 무제한으로 다루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돈 안 드는 선거라면 그 선출 과정도 들뜨지 않고 낭비가 적어야 한다. 전파와 지면에 시간과 돈과 인력을 쏟아가며 시끄러움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의 생활 분야에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언론사마다 경쟁적으로 과다하게 보도하는 것은 결코 언론의 사명일 수 없다.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교훈을 되새겼으면 한다. 누구나 걱정하고 있듯이 날이 갈수록 인간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인간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가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 지구촌 곳곳에서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치열하고 냉혹한 경쟁 사회에서 인간끼리 서로 못 믿어하고 짓밟으면서 중심을 잃은 채 겉돌고 있는 것이 요즘의 세태다. 자신이 진 빚을 갚기 위해 무고한 어린 생명을 목졸라 죽인 비정한 일이 배운 사람의 손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배움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거듭 묻게 한다. 흔히들 21세기를 거론하지만 미래는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간다. 미래를 믿지 말라고 현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21세기란 딴 세월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간은 하나의 존재,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존재할 뿐이다. 불교의 한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과거를 따르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그리고 미래는 아직 도달되지 않았다.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에 부지런히 힘쓰라. 그 누가 내일 죽음이 닥칠지 알 것인가. 저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한눈 팔지 말고 최선을 기울여 최대한으로 살라는 가르침이다. 우리들이 인간의 가슴을 잃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밝은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슴을 잃게 되면 아무리 많이 차지하고 산다 할지라도 세상은 암흑으로 전락하고 만다.
국민 각자가 자신들이 하는 일에서 마음껏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국민 생활에 불편과 부당한 간섭과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활발한 촉매작용으로 삶의 결실을 알차게 이룰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도 달려있다. 오두막 편지. 절기로 오늘이 하지다. 여름철 안 거도 어느새 절반이 되었구나. 그동안 아주 바쁘게 살았다는 생각이 어제 오늘 든다. 모처럼 산거에 한적한 시간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젯밤에는 오랜만에 별밭에 눈길을 보내고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도 보았다. 그토록 머리 무겁게 생각해 오던 방 뜯어 고치는 일을 감행했다. 이 궁벽한 산 중에서 방을 뜯어 고치는 일은 여간 힘들고 머리 무거운 일이 아니다. 미친 바람이 불어오면 굴뚝으로 나가는 연기보다 아궁이로 내뿜는 연기가 더 많을 정도로 불이 들이지 않는다. 아랫목은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프라이팬처럼 뜨거워도 윗목은 냉랭하고 습해서 집을 비워두면 곰팡이가 쓸었다. 이번에는 아예 아궁이와 굴뚝의 위치를 바꾸고 방 구두를 다시 놓았다. 다행히 불이 잘 들이고 방이 고르게 덥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성실한 일꾼과 나는 온돌방의 묘리를 제대로 터득하게 된 것이다. 진정한 배움은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몸소 겪는 체험을 거쳐 이루어진다. 그리고 몇 차례의 실패를 겪으면서 구조적인 원리와 확신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일은 비단 방 고치는 일만이 아니라 인간사 전반에 걸쳐 해당될 것이다. 실패가 없으면 안으로 눈이 열리기 어렵다. 실패와 좌절을 거치면서 새 길을 찾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애의 과정에서 볼 때 한때의 실패와 좌절은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가져오기 위해 딛고 일어서야 할 디딤돌이다. 며칠 전에 도배를 마쳤는데 아직 빈 방인 채 그대로 있다. 방석이나 경상, 다구 등 아무것도 들여놓지 않았다. 나는 이 빈 방의 상태가 좋다. 거치적 거릴 게 없는 텅 빈 공간이 넉넉해서 좋다. 얼마쯤의 불편과 아쉬움이 오히려 즐길만 하다. 물론 언제까지고 빈 방으로 살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한 그 기간을 자꾸만 연장하고 싶다. 내 이야기는 이만하고 이제는 그쪽 이야기를 듣고 싶다. 집 짓는 일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이형은 덮었는지 궁금하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지붕을 덮어놓아야 나머지 일은 그 안에서 진행할 수 있다. 나 같으면 벌써 일을 마쳤을 텐데 아직도 끝내지 않았다니 그 저력이 대단하구나. 상냥을 한 지도 벌써 달포가 지났는데 두 칸 방집을 짓는 그 진행이 너무 더디다. 물론 날씨와 그럴 만한 현장의 사정이 있을 줄 안다.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해야 그 일의 결과도 좋다. 그러나 내가 우려하는 것은 자원봉사 명분으로 불러다 쓰는 공양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의 은혜와 신세를 그렇게 오랫동안 져도 좋을까 하는 생각이다. 시인을 많이 입게 되면 그 타성에 젖어 정진이 소홀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방 두 칸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재력과 시간과 시은을 들이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상냥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나는 그 두 칸 흙집이 진정한 수행자의 거처가 되기를 바란다. 야우몽자 불입 구무설자 당주. 밤에 꿈이 있는 자 들어가지 못하고 입에 혀가 없는 자만이 머무를 수 있다. 밤에 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망상과 번뇌가 많다. 수행자는 가진 것이 적듯이 생각도 질박하고 단순해야 한다. 따라서 밤에 꿈이 없어야 한다. 또 수행자는 말이 없는 사람이다. 말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밖으로 흩어져 안으로 여물 기회가 없다. 침묵의 미덕이 몸에 배야 한다. 나는 그 두 칸 흙집 자체가 질박하고 단순한 수행자의 모습이기를 바란다. 오늘날 우리들은 편리한 문명의 연장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넘치는 물량을 받아 쓰느라고 순간순간 수행자의 덕이 소멸되어 간다는 사실을 똑바로 보라. 이 기회에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하나, 그 수행자의 집에는 아예 전기를 끌어들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전기가 들어가면 곁들여 따라 들어가야 가는 가전제품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전화도 필요 없어야 한다. 편리함만을 따르면 사람이 야가 빠진다. 불편함을 이어나가는 것이 곧 도닦는 일임을 알아라. 둘, 수도를 끌어들이지 말아라. 수도가 들어가면 먹고 마시는 일이 따라가고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 마실 물은 바로 지척에 있는 남자의 샘에서 물병으로 길어다 쓰면 될 것이다. 그 집에는 차 외에는 마실 것도 두지 말아라. 차자는 3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많으면 그 집에 어울리지 않고 소란스러워 차의 정신인 청적에 어긋난다. 셋, 그 수행자의 거처를 서전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위치가 암자의 서쪽에 있다는 뜻도 되지만 부처님과 조사들의 청정한 생활 규범인 설의 가풍을 상징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수행자의 집에는 여성들의 출입을 금해야 한다. 넷, 그 수행자의 집에 거처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밤 10시 이전에는 눕지 말아야 한다. 새벽 예불은 수도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잔소리가 길어졌구나.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잔소리하는 사람도 점점 사라져가는 세태다. 여러 가지로 불비한 여건 아래서 집 짓느라고 고생한 그 공덕을 그 집을 의지해 정진하는 수행자에게 두고두고 회양될 것이다. 집 짓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일찍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이상의 당부한 사항을 지키는 수행자라면 우리는 한 부처님의 제자로 같은 길을 가는 길벗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스승과 제자 사이라 할지라도 뜻은 10만 8천리가 될 것이다. 끝으로 옛사람의 말을 안으로 새기면서 이 사연을 마친다. 입 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 이 3가지 적은 것이 있으면 신선도 될 수 있다. 처음 세속에 집을 등지고 출가할 때 그 첫 마음을 잊지 말라.